전세 가격이 또 반등되는 이런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급매물 또는 급전세로 계약하고자 하시는 수요층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하반기에 역전세 매물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는 없을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서울 수도권 전반적인 주택 가운데 역전세의 노인 비중이 50%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주택 가격이 다시 하락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저는 예전부터 매매와 전세 가격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동시 반등,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입주 물량이 많은 그런 지역과 역전세 매물이 많은 하급 지역 일대에서는 전세 가격이 눌림목에 있어 정체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급 지역 일대에서 전세 가격 반등 상승 전환으로 인해 하급 지역의 전세 가격도 다시 상승으로 시차를 두고 상승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표면적인 통계 지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인 방향 그리고 경제적인 방향을 함께 읽어야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방향과 경제적인 방향을 함께 읽어야만 합니다. 자, 뒤에 판소를 통해 다시 한번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깡통전세 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있는 전세 계약 중에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에서 지난 4월에 8.3%로 크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또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25.9%에서 52.4%로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자, 깡통 전세는 매매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를 말하며 역전세는 전세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위험들은 서울 경기 지역이 특히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서울의 깡통 전세 및 역전세 위험 가구 이 비중에 각각 1.3%, 48.3%, 경기 인천은 6%와 56.5%였습니다. 자, 이럴 경우 집주인이 입장에서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경우가 있다. 자, 수도권의 경우에는 2021년, 2022년 전셋값이 고점을 찍고 하락한 경우가 많아 올해 만기가 되면서 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세가 내리고 전세 사기 등으로 수요가 줄어든 것도 부담이라고 합니다. 자, 역전세난은 최근 전세 사기로 우려가 커진 빌라, 다가구 주택뿐만 아니라 강남 아파트에서도 확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 4월 21일 13억 원의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곳은 지난해 5월 19일 22억 원에 비하면 약 9억 원 정도가 낮아진 수치라고 기사화했습니다. 자, 반포자이 아파트는 약 3,500세대가 넘어가는 대규모 메모드급 아파트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작년 2021년 기준에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20억 원이 넘어가서 실거래가 찍힌 그런 세대 수는 약 4세대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20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 아파트에 거래된, 전세 거래된 그 비중이 굉장히 소규모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14억에서 15억 원 구간까지 전세 계약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4월 달보다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많이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상 지금보다도 더 많이 반등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16억 원 이상 거래된 2021년 하반기 수준의
거래 비중을 보게 되면 거의 10건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3,500세대 중에 10건 세대가 16억 이상 거래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역전세에 놓일 수 있다. 다만 역전세에 놓일 수 있는 그런 금액 한도를 봤을 때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죠. 지금 현재 전세 시세가 14억에서 15억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갈 소지가 매우 높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급지역 일대에서는 초고가로 거래된 그런 거래 건수가 2021년 하반기에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판서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왜 역전세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19년도에 새롭게 전세를 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분들이 2년이 지난 2021년 요때 전세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임차인 분들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권을 요구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계약갱신권을 활용해서 4년이 지난 2023년이 돼서 갱신권이 만료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19년에 전세를 줬던 임대인분들 입장에선 2023년 이제 전세가 만료가 되는데 이분들 역전세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다수 이때 전세를 주셨던 분들, 2019년에 전세를 주셨던 분들은 굉장히 안정적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매매 가격도 하락했지만 전세 가격의 하락폭이 훨씬 더 깊었죠. 전세 가격의 바닥 수준은 얼마만큼 가격이 하락했냐면 2019년 하반기 요 금액대까지 전세 가격이 하락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는 2020년 상반기 수준까지 가격이 하락한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2019년 이 시기에 전세를 주셨던 분들은 굉장히 안정적 시세로 전세를 주셨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아무리 바닥까지 찍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전세 가격이 반등한 수치이기 때문에 2019년 하반기 금액은 지금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2020년 상반기 수준까지 회귀한 그런 가격 상승이 나온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2019년에 전세 주셨던 분들은 안정적으로 다시 새로운 전세를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020년 요 수준의 시기에 전세를 주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자, 2020년에 전세 주셨던 분들은 2년이 지난 2022년 전세가 만료가 되는 시점인데 상반기에는 2022년 상반기에는 전세 가격이 계속 높았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분들 가운데서도 계약갱신을 활용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2022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퇴거를 요청하셨던 분들, 그래서 퇴거를 하신 임차인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2024년, 22년에 갱신권을 활용하셨던 분들은 전세가 만료가 되셨을 거고, 또 퇴거를 해서 새롭게 전세를 주셨던 분들은 24년에 계약갱신을 활용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들은 이미 2022년에 계약갱신을 하거나 퇴거를 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대처를 끝내놓으신 분들이 많으셨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은 대처를 했냐? 이 당시에는 다주택자 분들에게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으셨고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한도가 2억으로 나왔던 시점이었었습니다. 자, 근데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환대출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급매물로 어렵게 매도를 계획하시거나 또는 급매를
해서 물건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매매가 되지 않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역월세 개념 형식으로 세입자에게 월세를 반대로 지급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많이 계셨을 겁니다. 자, 지금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가 급격하게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크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임차인분들의 부담이 굉장히 크게 지어졌던 시기였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반대로 이자 부분을 좀 대신 납부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역월세 개념으로 이자를 납부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대처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럼 2021년에 새롭게 전세를 주셨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다 역전세에 놓인 분들이실 겁니다. 자, 2023년 2년이 지난 올해 지금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한 수준이죠. 그래서 감액 요건으로 계약갱신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또는 퇴거를 요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2025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감액 계약갱신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전세가 만료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퇴거를 해서 새롭게 낮은 전세 시세로 계약하셨던 분들은 25년이 돼서 다시 갱신권을 활용하실 겁니다. 자,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전부 다 역전세입니다. 다만 상급지 아파트의 역전세에 놓인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또는 하급지에서 역전세에 놓인 분들, 이 매물량이 전부 다 다르다. 상급지 역전세에 놓인 이 매물의 양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반대로 하급지의 역전세에 놓인 매물의 양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2021년 우리 잘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그 당시에 강의 영상에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동반 상승돼서 폭등을 했던 시기였었죠. 자, 폭등했던 가장 주로 기인했던 이유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 금감원의 이 통계 지표, 가계대출에 대한 점검 동향 지표를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죠. 2021년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증가됐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기 위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그 시기에 이제 DSR 도입을 앞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축소됐던 시기였고 거래량이 급감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 9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시중은행에서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 받는 분들의 수요가 워낙 급증하다 보니 금융위에서 매년 정해주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금지시켰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고 전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급감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형성됐던 전세 가격, 이 상급지의 전세 가격에 전세를 대출을 받아 입주하는 전세 수요층들이 굉장히 감소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전세 계약을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미비했다. 앞전에 제가 말씀해드린 것처럼 반포자이도 3,500세대가 넘어가는 굉장히 매머드급 아파트죠. 그 중에서도 최고가 20억 이상 거래된 비중이 4건밖에 되지 않는다. 4건밖에. 자, 따라서 그 비중은 굉장히 미비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반대로 대다수의 전세 수요층들은 전세 대출 거의 90% 이상 받고 전세로 들어갑니다. 상급지의 가격도 너무 높았고 대출도 안 나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갔냐면 하급 지역으로 넘어간 겁니다. 서울 외곽 지역 일대, 특히나
구축 아파트로 많이 밀집해서 들어갔고 또는 경기도 외곽 지역 일대로 다 넘어간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급지에서 역전세 노인 매물의 량이 아마도 상급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다만 앞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표면적인 이 공급량만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정치적인,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본다면 이제 금리가 지속적 동결이 나오면서 인하가 될 소지가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전세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질 소지가 높을 거다. 또 이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3.5%로 세 차례 동결이 나와 있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시장금리가 더 큰 폭으로 인하가 되려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동결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금리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소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대출금리 그리고 전세 대출금리보다 당연히 더 낮은 폭으로 금리가 책정돼서 은행에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전세대출 주담대 금리가 앞으로 낮아질 소지가 매우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의 월세 전환율을 보게 되면 거의 대다수가 6% 정도 나옵니다. 그에 반면에 전세대출 금리는 지금 다 3%대로 진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세로 가면 바보죠, 바보. 따라서 월세가 아닌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자, 이뿐만 아니라 또 지금 정부 정책에서 뭘 발표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다주택자에 따른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완화해준다. 이거에 지금 기준에서 DSR 규제 정책이 아직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완화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게 되면 대출에 대한 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대출에 대한 한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기존에는 DSR이 계속 규제 정책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요 2022년에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아서 상환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현저히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월세 개념 형식이 나오게 된 거고 지금은 이제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대한 DSR을 완화해 준다라고 한다면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역전세가 난 금액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상급지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 상급지에서는 지금 실수요층들이 주택담보대출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한도도 완화되었고 금리도 인하되었기 때문에 매매 수요량이 엄청나게 증가되어 매매 가격이 상승하게 된 그런 계기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상급지에서 매매 가격이 상승되어 있는데 그럼 무주택자 입장에서 이젠 높아진 반등된 매매 시세에 지금 쉽사리 덤벼들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월세 아니면 전세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6%라고 했죠. 전세 금리는 3%입니다. 그렇다면 전세로 수요가 이동하는 수요층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실이 나올 수 있는 거다. 자, 여기에 지금 역전세의 노인 매물이 간혹 한두 건, 두세 건씩 이제 나올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소수의 역전세 매물이 시세를 끌어내기는 어렵다. 지금 전반적인 추세 방향이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전세 나온 매물이 시세를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전세 수요층들은 훨씬 더 좋죠. 급 전세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 매물
계약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공급이 한계가 있다 보니 상급지에선 또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이 반등돼서 상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요가 어디로 움직이냐면 하급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하급지도 마찬가지 지금 주담대를 완화해줬기 때문에 매매 수요층들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매매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또 갭 메우기로 상급지 가격을 또 메꾸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급지의 매매 가격이 지금 지속적 상승이 나오다 보니 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월세 아니면 전세죠. 전세로 또 전환하는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급지를 받던 전세 수요층들이 전세 가격이 또 상승되다 보니 하급지로 이동하는 수요가 증가되고 전세 가격이 또 반등되는 이런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역전세에 놓인 이 매물의 량은 많아질 수 있겠지만 요 매물의 량에 급매로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급전세로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급매물 또는 급전세로 계약하고자 하시는 수요층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전세에 놓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 정책 그리고 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구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역전세 매물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